폐업을 하고 나니까 빚이 1억 좀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태어난 지만 애가 있었는데 걔를 키워내면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다시 창업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해서 다시 창업의 길로 들어섰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서양식 요리 유학을 다녀오고 4번의 폐업을 경험했고 지금은 보리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요리사 출신 이문규라고 합니다. 보리밥집 오픈하고 첫 해에는 연매출이 4억이 좀 넘었고요. 그 다음 해에는 9억이 좀 넘었고요. 세 번째 해에는 10억이 좀 넘었고요. 저희가 매년 이렇게 꾸준하게 조금씩 성장해 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이제 조리과가 있는 대학교를 갔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게 제 생각이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집안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빨리 실무를 익혀서 현장에 빨리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답답해서 다니다가 한 달 만에 중퇴를 했어요. 나와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한정식집에 취업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실제 설거지부터 했어요. 여러 야채, 채소 관리하는 거 배우면서 아는 선배를 소개받아가지고 양식 전공하시는 주방장 밑에 들어가서 양식 쪽으로 전공을 좀 바꾸게 되었어요. 3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또 기회가 와서 청주에 있던 파스타집 할 자리가 생겨가지고 차렸는데 결과는 3개월 만에 폐업이었어요. 다른 거 생각 없이 맛 하나만 믿고 일단 차렸는데 맛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곳의 상권 시장 조사 자체도 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그 자리에다가 차렸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또 경기가 안 좋을 좀 그런 거 겹쳐가지고 스트레스가 막 너무 와서 과부하 걸려가지고 나중에 미각을 좀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맛을 봐도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됐었어요. 그때 폐업하고 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는 그 순간이 너무 지옥 같았고 24살 때였었는데 제 가게인데 그냥 배 타고 도망갈까 뭐 이 생각도 했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폐업했을 때는 행복했었어요. 마냥 이 지옥에서 내가 떠나는구나 그 생각했었어요. 폐업하고 나니까 빚이 남더라고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회도 다시 돌아오고 했을 때 다시 서울 가서 취업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장님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사장님 어떻게 직원을 관리하고 뭔가를 하시는지 이상하게 계속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사업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제가 항상 부족하다 느끼고 갈증적인 부분들이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었는데 공부하러 호주를 갔죠. 호주에서 프랑스 요리 학교를 갔는데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런 기술을 그대로 그쪽에서는 다양하게 쓰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번 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3년 좀 넘게 살다 보니까 약간 좀 외로움 같은 것도 있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금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청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청주 내려오면서 창업을 또 하게 되었어요. 파스타 전문점을 차렸고요. 꾸준하게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줄 서서 먹기도 하고 월 매출이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 매출이 계속 올라갔었어요. 첫 번째 가게보다는 훨씬 준비 기간도 길었고요. 그때처럼 음식의 맛이 흔들리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매출만 좋다고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손님 많았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남는 돈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일단은 제가 요리사 출신이다 보니까 재료비에 너무 많은 게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줄 서는 그런 식당이고 그 매출은 계속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런데 남는 게 없다고 하니까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만약 제가 다시 투자를 받았다면 회계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매달 이렇게 보고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서로 투명하게 해서 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생각도 없었고 막 계속 돈 얘기하니까 오히려 전 그거에 대해서 반감심이 많았거든요. 나중에는 계속 전화 와서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투자자분께 이야기하고 저는 그때 따로 나왔어요. 또 두 번째 폐업을 하게 된 거죠. 세상 일이란 게 장사가 잘 돼도 폐업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투자를 받는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많은 책임이 요구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또 창업을 생각했던 건 그때는 큰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창업을 해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막상 차렸는데 처음에는 나름대로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매출이 또 꾸준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메르스가 터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좀 메르스가 그렇게 심각한 건지 좀 몰랐어요. 그러면서 좀 매출이 생각보다 좀 그때부터 약간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뭐 괜찮겠지 했는데 그때부터가 계속 안 죽기 시작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있었는데 마침 전에 파스타집 했었던 투자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보고 다시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렇게 듣고 고민을 좀 했어요. 지금 있는 김밥집도 잘 안 되는데 내가 저거 두 개를 다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해보자. 왜냐면은 저희가 파스타 할 때는 그래도 매출이 꽤 올라갔고 저희가 단골이셨던 분이 꽤 있어가지고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두 개를 운영해보니까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김밥집이 잘 안 됐다는 건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갖춰졌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이 파스타집의 시스템을 잡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일단 김밥집에서 일을 하고 잠깐 또 파스타집 넘어가면은 김밥집에 일이 생기고 김밥집 오면은 또 파스타집에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온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할 수 있겠냐라고 투자자분이 질문하셨어요. 두 번째 폐업했을 때도 투자자분하고 어떤 관계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파스타집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다시 김밥집에 돌아와서 김밥집에 다시 좀 매진을 해서 어떻게 든 김밥집을 살려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미 한번 흐름이 바닥으로 꺾여 있는 상태라서 그런지 다시 이제 폐업의 길로 또 들어서게 됐던 것 같아요. 폐업을 하고 나니까 많은 빚이 남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빚이 1억 좀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소상공인 대출 받은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분들한테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제 전공 살려서 양식 요리사로 취업하려고 알아보러 다니고 좋은 데도 가서 또 최종 면접까지 올라가서 또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요리사가 돼서 괜찮은 그런 직급을 받더라도 그때 당시에 있는 빚을 갚아가면서 또 그때 태어난 지만 애가 있었는데 걔를 키워내면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다시 창업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해서 다시 창업의 길로 들어섰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창업을 할 때는 1, 2년 하는 게 아니고 10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메뉴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고려집 보니까 무던하게 한식이니까 좀 오래 하겠구나 싶어서 하게 됐어요. 그 전에 이미 4번의 폐업을 거쳤는데 공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수능 모의고사 매달 본다고 해서 시험등이 막 올라가는 건 아닌 것처럼 4번 폐업했다고 갑자기 실력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음가짐은 달랐지만 제 기본 실력은 4번째보다는 조금 나아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는 왔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일단 위기가 닥치면 무조건 빨리 가서 해결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부분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 오픈하고 나서 생각보다 손님이 왔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시 좀 매출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벌써 좀 손님이 떠나가시는 건가 하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4번의 창업 경험이 하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졌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인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너네 반찬 왜 안 바꾸냐고. 실제 보니까 제가 콩나물 무침만 3개월 동안 똑같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꿨어요. 그렇다고 좀 바로 나왔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피자가 또 나오는데 야, 또 셰프가 근데 피자 맛이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그럼 안 되니까 막 또 연구를 했어요. 제 입맛만 또 고집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맛있게 만드니까 피자도 잘 나가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반복이 됐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창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빠뜨리지 않는 게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인데 매일매일 들어온 매입 자료를 항상 체크하고 그날 있었던 매출 역시 체크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한 달 쌓이고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지금 저희가 4년 넘었으니까 4년 동안 데이터가 쌓이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전략적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밖에 다른 시스템은 인력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인력 구조를 어떻게 짜고 저희가 식당 하다 보면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코로나 사태 같은 알 수 없는 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위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고정화된 시스템보다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식자재라든지 새로 신메뉴라든지 반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스템이 있다는 거는 계절별로 이미 뭘 할지 나와 있고 그냥 막연하게 시장 가서 이렇게 야채 지고 와서 하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중순이지만 실제 제가 올해 연초에 올해 연말 계획을 세웠거든요. 4번의 창업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제 자신의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창업했을 때 철학이 없다면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다 흔들려 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 모든 게 다 쉽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보려집 오픈하면서 청주에서 엄마가 제일 행복한 식당이라고 했는데 힘든 순간이 오면은 항상 그 문장으로 항상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제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전에는 일단 돈 벌고 보자. 트렌드니까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은 철학이 있어야 된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철학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시스템이라든가 철학이 없다면 좋은 시스템도 다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흔들려 버리니까요.
보리밥집을 창업을 하고 나서 계속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처음 소상공인 대출 받았던 걸 이제 갚은 거죠. 제가 보기엔 그걸로 인해서 신용이 생긴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도 한번 이렇게 갚으셨네요. 그런 거를 되게 진행이 잘 됐었고요. 지금의 빚 다 갚고 앞으로 지금 저희 보리밥집은 성주에서 엄마가 제 행복한 식당 이걸 좀 더 집중을 할 계획이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지역의 사회를 위해서 봉사라든지 기부라든지 원래는 좀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좀 더 계속 그쪽으로 많이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